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총선 직후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현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제대로 확인했다면서 저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건 중 하나 들자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한답시고 만들어졌던 단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온갖 추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안 그래도 조국 사태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추문으로 인해서 흔들리던 민주당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 도덕성의 우월함이라는 헤게모니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데 크게 한몫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은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며 해당 의혹을 뭉개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윤미향 의원이 오랜만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는데 여기서 윤 의원이 내뱉은 말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인사합의 34부에서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인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가 매우 급속하게 냉각된 상황인데 이번 판결으로 인해 일본 측의 반발은 모두 뻔한지라 할머니들이 그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세월을 보상받으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함께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같이 듭니다. 이 재판에 청구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워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측의 거부로 인해서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원고인 할머니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이후 5년 만에 배상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측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일작을 밝힌 것은 물론 해당 건으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따지는 등 일본 측에서는 이번 일을 결코 그냥 넘길 것 같진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측에서 이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일본 측의 반발은 상상 이상으로 심한데요. 사실 이 같은 일본 내 반응은 이미 이번 정부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일개 한 사람의 국민인 저로서는 이웃국가끼리 갈등해봐야 좋을 건 없으니 그저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부디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미향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불거진 것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수요 시위의 29주년이 되는 1월 8일 29년 동안 수요일마다 평화로에 함께 썼던 수많은 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올린다고 운을 떼면서 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수요 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 청산과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라느니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수요 시위는
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이자 평화의 여정이었다느니 아주 낯뜨거운 자아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이분 양심이란 게 있습니까? 완전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안 그래도 후원급 유용 및 횡령에 관해서 그 어떤 해명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윤희원인데, 지난해 연말 코로나가 재확산하던 시기에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됐던 것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진짜 민주당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양심이란 게 없나요? 이래야 민주당 의원의 자격이 있는 건가요? 하긴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윤 의원은 해당 글을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길 바란다.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는데, 아니 윤 의원님,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검찰조사실과 구치소, 또 소로 보이는 건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윤 의원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홍종기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사기,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이 수치를 모르고 여기 다시 숟가락을 얹었다고 맹비난하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뻔뻔하게도 다시 자신의 범죄 혐의로 피해받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윤 의원의 행태를 꼬집었고, 이러한 윤 의원이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수치라며, 어차피 윤 의원은 곧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위험 피해자 이용을 중단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후한무치 대명사 윤미향,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니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윤 의원을 인권과 평화를 위해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국민의 구토를 유발할 뿐이라고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윤 의원이 저런 야당의 논평에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란 건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이란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이른바 정치장사에 앞서 동원한 윤 의원 같은 사람들의 민낯이 이번 윤 의원과 관련된 온갖 논란의 계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저 좋은 취지를 일한 단체 정도로만 생각했던 수많은 시민단체, 비영리법인들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다른 시청자분들은 오죽하실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 의원이 우리나라에 미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영향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